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전 9시 48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왔는데 청와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45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차 회담이 시작됐는데요. 2시간가량 회의 끝에 1차 회담은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안보수석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정상회담 아침부터 쭉 보셨죠? 네, 간간히 TV 통해서 그 네. 모습을 좀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네. 이제 만나서 포옹하고 악수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그 문 대통령 방문은 지금 남북 분단 이래 지금 67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곧 70년이 됩니다만은 네. 세 번째 방북이고 또 이 남북 정상이 세 번밖에 안 만났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죠. 요새 정상 외교가 어느 국가 간에서든지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선 그 대통령의 방북은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두 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을 하셨지만은 처음 이제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그런 면으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오늘 그 TV 화면을 보니까 우리 문 대통령 네 분 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만나는 장면은 오랜 친구가 서로 만나듯이 상당히 반갑고 좀 자연스럽게 네. 그러한 그 만나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5개월 사이에 3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조금 친근한 모습, 포옹을 3번이나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굉장히 파격적인 예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그 환영식 이 전체 준비가 네. 성의를 다한 것처럼 보였고요. 또 대규모 주민들 동원했고 또 저도 좀 눈여겨봤던 것은 이 한반도기가 많이 등장을 한 것 그렇죠. 같더구만요. 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네. 좀 그 담화하는 그런 육성이 들렸었는데. 성의를 다하고 있다. 좀 이런 그 겸손한 좀 모습도 보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특히 좀 제 귀에 좀 들어온 것은 네. 문 대통령께서는 이미 많은 나라를 공식 방문하셨고 했는데 북한은 이제 아직 그만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이제는 솔직한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가 이걸 가장이나 과장할 그런 의도가 없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네. 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 이제 악수하는 것은 의례적인 일인데 북한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악수하거나 만날 줄은 네. 몰랐거든요. 네, 정치인 출신답게 네. 이제 그런 글쎄요, 그 표에 도움은 안 될 북한 주민들이지만은 네. 네. 그런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카퍼레이드 할 때 상당히 많은 주민들 10만 명 정도 나와서 같은 차에 타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은 조금은 더 이례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네, 보통 이제 그 외국에 정상 방문을 할 때 네. 이렇게 아주 그 국빈 방문의 하나의 그 환영의 모습으로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남북 간에는 군사적 대치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지금 긴장이 지속되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적대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두 양측의 지도자가 이렇게 만나서 그러한 것을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상 간의 친근한 모습을 이 양국 국민들한테 네. 보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카퍼레이드를 보면요. 보통 이제 운전석의 대각선에 있는 자리를 상석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줬기 때문에 또 이것도 좀 예우를 해줬다. 시민들 앞에서도 그랬다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번 네. 판문점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따뜻한 예우를 하는 모습을 뭐 여러 번 보였습니다. 네. 상당히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북한이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도 정상 국가로 기능한다는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의 만남도 중요했지만 만나는 첫날 보통 회담에 들어간 경우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에서는 없었는데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첫날부터 정상회담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만큼 이번 그 방문의 어떤 뭐 중요성 또 그다음에 시급성이 거기에 이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그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분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이었고 중요했기 때문에 뭐 그 회담도 이제 회담이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됐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두 번째 그 남북 간의 정상 그런 그 회담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방북을 했었는데 그때는 육로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셨죠. 이번에 이렇게 그 세 번째 이제 방문이지만은 네. 뭐 그 중요성은 과거와는 뭐 비할 데 없이 지금 이제 북한의 그 핵 문제가 국제적인 어떤 위협으로 지금 이제 등장이 돼서 유엔의 제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그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긴박한 그러한 상황에서 또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때 뭐 첫날부터 좀 회담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나눴을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예정된 시간보다 좀 넘겨서 2시간가량 진행이 됐거든요. 좀 발전적인 얘기들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정상회담에서 2시간이라는 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네. 보통 이제 통역을 쓰기 때문에 네. 통역을 쓰다 보면 2시간이 1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실질적인 논의 시간이라는 것이. 근데 이번에 오늘 뭐 한 예정보다 한 30분 더 넘겨서 네.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볼 때 상당히 그 심도 있는 그러한 그 회담을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 뭐 그 의제가 의제다시피 지금 세 가지 의제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제 내일 다시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세 가지 의제 중에 어떻게 그걸 분배해서 논의했을까 하는 게 뭐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네. 제 생각에는 막바로 제일 중요한 의제인 이 비핵화 문제 여기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비핵화 얘기하기 전에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이 함께 배석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핵심 인사 두 명씩만 데리고 앉았단 말이죠.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왔고 우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 정보원장이 같이 갔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 네. 배석 자체는. 그 뭐 정상 그 회담에서는 대개는 그 형식이 이제 단독 회담, 그다음에 이제 확대 회담 이렇게 해서 그 수행하는 그러한 강요들이 같이 전부 했을 때 이제 확대 회담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오늘 그 첫 회담은 사실은 단독 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배석자가 두 사람이 들어갔지만은 뭐 그분들은 기록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은 하는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단독 회담이 이제 2시간 진행됐다 이렇게 보여질 때 네. 핵심 의제가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세 가지 의제, 즉 남북 간의 그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난번 판문점 선언의 그 이행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후속 논의가 이제 그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그 방문의 어떤 중요한 것은 지금 미북 간의 어떤 그 이 비핵화 협상이 지금 정체되고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되돌이키고 또 이 앞으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뭐 이게 가능하다 하고 한번 트위터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서 다뤄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핵화 문제에 우선적으로 지금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까지 굉장히 위기도 많이 있었는데 현재 이 한반도 상황을 이끄는데 서훈과 김영철의 라인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건 저는 그렇게 당연히 보여집니다. 아마 그 회담 준비를 이번에 정상 방문 준비를 하면서도 그 라인이 가동이 됐을 것이고요. 뭐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네. 지금 서훈 그 국정원장의 어떤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비핵화가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어느 정도의 모습을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좀 가능할지는 어떨까요? 네, 뭐 이것도 뭐 아직 그 많은 얘기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제 내외신 그 기자 브리핑을 했죠. 그러면서도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는 그거는 아직 블랭크다. 괄호 안에 있다. 이것을 채워넣는 것은 이제 정상이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과연 그 이런 그 북미 지금 교착된 핵 협상을 되돌리고 다시 복원하기 위한 그런 만족스러운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될 텐데 어느 네. 수준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죠. 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북한과의 대화가 잘 안 될 뻔했을 때 갑자기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의 만남 때문에 이제 급진전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그런 가능성을 좀 미국은 보고 있는 걸까요? 어떨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문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서 좋은 그 결과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새로운 그 결심을 좀 얻어내는 그런 것을 아마 기대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도 어제 그 방북에 앞서 가지고 이번에 북미 회담이 복원된다면 그것 자체로서 상당히 큰 성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네.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하여튼 이 북미 간의 핵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미국도 지금 상황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가 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오늘 모두 발언을 보면요. 공을 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이번 그 문 대통령께서 평양 발걸음을 한 데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지금 앞으로 그 핵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그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도 지금 이 모든 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진행을 하고 추진하는 것 뒤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그 대북 제재를 풀어서 우리 남쪽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떤 그 무너진 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투자도 물꼬를 트고 또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그 목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네. 상당히 그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가면서 경제인을 함께 많이 방북단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런 경협이나 추후에 있을 부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아직 지금 그 국제 제재, 유엔의 제재가 지금 전혀 뭐 풀릴 기미도 없고 그렇죠. 보이지 않고 공교롭게도 어제 이러한 유엔 제재를 지금 재점검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지금 뭐 추가적인 제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규모 경제 수행단이냐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전에 얘기했다고 전해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까지는 뭔가 큰 비핵화의 진전을 좀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봤을 때 네. 뭐 그렇다면 이제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제재도 완화가 되고 어떤 남북 경협 또 국제적인 투자 이런 것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기업의 총수들이 가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좀 직접 보고 또 그들의 그 설명을 들음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뭐 그런 이번에 책임이 있고 또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뭐 여명결의도 그렇고 좀 달라진 북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경제인단 역시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식 수행원 중에서 또 한 사람 눈에 띄는 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처음으로 참석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철도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네, 그 남북한의 이제 그 철도를 연결해서 뭐 앞으로 이제 러시아를 뭐 통해 가지고 유럽까지 연결하는 이 동북아 철도 그 연결 구상은 지난번 판문점 제1차 정상회담 때도 상당히 많이 다뤄졌고요. 그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이 서로 논의가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이 정부가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까지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생중계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제 화면을 제공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네. 이례적인 일인데 조금 전에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숙 여사, 리설주 여사의 만남에 대한 그림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퍼스트레이디 두 사람의 만남 자체도 관심이 갖겠지만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대화의 창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이번에 김정숙 여사의 어떤 방북 활동 상당히 이제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내조하고 네. 네. 또 앞으로 남북 간의 이제 협력이 진전될수록 이런 문화면, 교육면 또 인도주의 아동 병원을 가셨다는 거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어떤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퍼스트 레이디의 그러한 네. 활동과 역할이 이번에 좀 돋보여졌다고 봅니다. 네.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여성, 특히 뭐 퍼스트 레이디인 경우도 있고 김여정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행보를 보였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부인이 전혀 공식석상에 지금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내외도 가셨고 노무현 대통령 가셨을 때도 네. 뭐 김정일 위원장이 혼자서 모든 호스트 역할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번에 지난번 뭐 하여튼 판문점 정상회담 때부터 또 우리가 뭐 이 남북 간의 일은 아니지만은 시진핑 중국 주석 초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부인이 이제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부인의 활동상도 좀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네. 이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젊은 지도자상 또 이제 국제적인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정상 국가로 앞으로 기능하겠다는 뭐 그런 그 의지를 좀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일정이 지금 만찬, 환영 만찬을 하고 있고 아마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이 만찬이 끝나게 되면 숙소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다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이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결과물을 좀 도출하고 마무리가 되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세 가지 의제가 네. 그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느냐, 교류 협력을 어떻게 증대시키느냐, 거기에는 이제 경협까지 이제 포함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문제가 뭐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상당히 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그 군사 당국 간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여기에는 지금 그 NLL 문제가 많이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비무장지대에서 어떤 그 초소를 뭐 불법적으로 많이 지금 구축을 해놨는데 이것을 이제 좀 이 숫자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우발적 그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이 크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서 네. 공동 발표문이 있으면 거기에 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준 전 청와대 안보수석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